영상이 너무 길어. 여기에서 잘랐습니다. 앞부분은 먼저 본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치통감 정관 15년 641년 기록을 보면은 황제께서 직방낭중 진대덕을 고려에 파견했다. 여기서는 고구려라 안 그러고 고려라 그래요. 원래 고구려 이름이 고려예요. 고려인데 이제 삼국사기를 만들면서 김부식이 그때 고려와 옛날 고려를 구분하기 위해서 고려, 고구려 그렇게 나눈 거죠. 근데 이때 황제는 당태종이고 당태종이 직방낭중 진대덕을 고려로 보낸 거예요. 직방은 천하의 지도를 관장하는 부서로서 요새와 성곽 그리고 봉화대 숫자를 관리하며 그 나라까지 거리의 멀고 가까움을 판별하고 동서남북 오랑캐들의 귀하를 담당하며 무릇 오방의 구역을 관장하고 도읍의 설치 및 폐지와 함께 강역 다툼의 판결 등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직방낭중 진대덕이라는 사람은 뭐 지금으로 말하자면 국방연구원의 아주 고급 연구원 이런 사람하고 비슷한 거예요. 국방 이 부분에 아주 전문가예요. 그런 사람을 이제 파견한 거예요. 직방낭중 진대덕이 어떤 사람이냐? 고구려의 태자가 당나라를 방문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다 답례로 사신을 보내면서 진대덕을 보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례로 보내는 채 하면서 간첩을 파견한 거죠. 말하자면은 이 간첩이에요, 간첩. 지도 제작, 국방태세 관리하는 최고 전문가를 간첩으로 보냈는 거예요. 그래서 고구려의 방위태세가 어떤지 지행지세가 어떤지를 염탐을 시켰는 거예요. 결국은 고구려를 정벌하기 위한 사전 준비를 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8월 기해일에 진대덕이 일을 끝내고 고려에서 돌아왔다. 진대덕은 처음 고려에 들어갈 때에 고려의 지리와 풍속을 조사하기 위해서 일부러 목적을 가지고 가는 게 사람이. 도착하는 고을마다 그곳을 다스리는 수령에게 고급 비단을 주면서 말하기를, 그러니까 비단을 뇌물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대덕이 가는 고을마다 그쪽 수령한테 아주 고급 비단을 주면서 뇌물로 주면서 이제 말하자면은 유혹을 하는 거죠. 나는 산천 경치 구경하기를 좋아한다. 이곳에 있는 명성지를 구경하고 싶다라고 하므로 수령들이 기뻐하며 그 고을 곳곳을 세세히 안내해 주었으므로 가보지 못하는 곳이 없었다. 그러니까 뇌물을 주고 그 고을 전체를 가 탐사를 하는 거예요. 진대덕이. 아, 이게 산은 이렇게 생겼고 성곽은 어디에 어떻게 있고 이걸 다 조사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진대덕의 작전은 고급 비단을 뇌물로 지방 수령을 매수를 했어요. 수령의 안내를 받으면서 세세히 이제 간첩질을 하는 거예요. 근데 수령은 눈치 없이 간첩 안내를 자처를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진대덕이 고구려 방방곡곡을 세세히 관찰을 할 수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정탐 보고서 리포트를 냈는데 그 리포트 제목이 봉사고력이야. 봉사라는 것은 황제의 명을 받들어 사신으로 갔다는 얘기죠. 황제의 명으로 고려의 사신으로 가서 기록하는 봉사고력이라는 리포트를 작성해서 냈어요. 이 리포트 내용 중에서 아까 그 포로에 관련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혹 중교인들을 만나는 경우가 있었는데 진대덕이 이렇게 고구려 방방곡곡을 이제 영탐을 하다 보니까 가다가 중국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그들은 스스로 말하기를 자기 집이 중국 어느 고을에 있다고 하면서 수나라 말기에 군대에 끌려왔다가 돌아가지 못하고 고려에 남았다고 했다. 그러니까 포로로 잡혔다는 얘기죠. 그 살수대첩에서. 지금은 고려 여인을 아내로 맞아 고려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람이 절반이나 되었다. 그러니까 어느 한 고을에 가니까 그 고을에 사는 사람 절반이 수나라 포로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고려 여자하고 혼인을 해가지고 고려 사람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러니까 어느 한 고을에 사는 사람의 한 절반이 고려 여인하고 결혼해 사는 수나라 포로더라, 이런 얘기예요. 수나라 사람들이 진대덕을 만나자 자기 친척 아무개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안부를 물었으므로, 그러니까 이제 중국 사람이 왔는 거예요. 왔으니까 만났으니까 얼마나 반가워. 만나고 반가워서 이제 뭐 내 친척 아무개가 중국 어디 사는데 그 사람 죽었는지 살았는지 잘 사는지 막 이제 안부를 묻는 거예요. 진대덕이 그들한테 모두 아무 탈 없이 잘 살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 하고 위로를 해줬다. 진대덕이 제가 뭘 알겠어요. 근데 이제 말하자면 이제 달갠 거지.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잘 산다. 이렇게. 수나라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고 울면서 자기들끼리 서로 소식을 전하더라. 그러니까 이제 막 진대덕 중국 사람이 왔다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막 이제 뭐 서로 이제 소문을 이리저리 이쪽 동네에서 진대덕을 만난 사람이 저쪽 동네로 막 이제 정보를 이제 전달을 하는 거예요. 중국에서 사신이 왔다 이러고. 며칠 후에 수나라 사람으로서 진대덕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고 우는 사람이 교회 들판에 가득했다. 그러니까 진대덕이 왔다는 소문이 쫙 퍼지니까 그 수나라 포로들이 전부 진대덕 보려고 나왔는 거예요. 나와서 우는 사람이 들판에 가득 찼더란 얘기예요. 이게 641년, 저 자칫동감 641년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때 이렇게 많은 수나라 포로가 이제 고려 여자하고 결혼해 가지고 이렇게 살고 있더라. 수나라 포로는 612년에 살수대첩에서 20여만 명의 포로가 발생했는데 622년에 한 만여 명을 당나라로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이제 살수대첩 29년 뒤에 641년에 진대덕이 왔는 거죠. 와보니까 포로 대부분이 고구려의 하층민으로 정착을 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이제 수나라 포로의 생활 환경이 어떻게 했는가 한번 보면은 고구려 여인하고 혼인해서 가정을 꾸리고 살아요. 진대덕을 만나서 내가 수나라에서 온 사람이요 하고 하소연도 하고 내 일가 친척 아무개가 어디 사는데 그 사람이 잘 살고 있는지 안부도 묻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자기가 수나라 포로 출신이라고 밝히는데 별로 어려움이 없었다는 얘기죠. 말하자면은 조선시대 외건 노비하고 비슷한 수준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죠. 이상 수나라 포로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다음번에는 그 수나라 포로들의 생활 환경이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고구려 입장에서는 수나라에서 잡은 그 많은 포로를 빨리 고구려 국민으로 동화를 시켜야 돼요. 그리고 배반 방지 장치를 만들어야 돼요. 왜냐하면은 앞으로 계속 중국하고 싸워야 되는데 그 고구려는 중국한테서 가장 취약점이 인구가 적은 거죠. 그러니까 더 많은 인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 포로들을 다 고구려 국민으로 동화를 시켜야 되고 또 그런데 고구려 국민으로 동화됐다가 뒤에 배반하면 안 되니까 배반 방지 장치를 만들어야 되죠. 그것으로 인한 그 포로들의 생활 환경,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